카메라 보면서. 자, 우리 교재가 30쪽이고요. 자,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라고 나와 있어요.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전된다는 거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부모님이랑 닮았다든지 뭐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러한 현상을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그러한 현상의 원리를 최초로 주장을 합니다. 멘델 과학자고요. 근데 이 멘델은 유전 원리를 뭐를 통해서 밝혀내냐? 완두콩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이때까지 사람 얘기 쭉 하더니 갑자기 완두콩을 얘기한다고요? 이 완두콩에서 유전 원리를 제시하고요. 그거를 사람으로 여러 생물로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근데 그 멘델이 하고 많은 생물체들 중에서 왜 완두콩을 썼냐? 우리가 유전된다는 거는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와야 되잖아. 뭐 식물도 예를 들면은 암술과 수술의 꽃가루가 만나서 해가지고 씨가 나오잖아. 맞아요. 그것처럼 자손을 낳아야 돼. 근데 이 완두콩이 첫 번째 그렇게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자손 낳을 때 그 한 번 낳을 때 자손의 수가 많습니다. 완두콩의 특징이 자손의 수가 많아요. 지금 교재랑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너네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모님이랑 보통 한 25살, 30살 정도 차이 나잖아. 그럼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한 세대를 넘었는데 20년, 30년 걸리잖아. 근데 완두콩은 그 세대 기간이 짧아요. 그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겠네. 우리 집 유전 원리 하려면은 세대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완두콩이 세대가 짧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완두콩은요 기르기가 쉬워요. 그건 쉬운 내용 넘어가고. 그다음 또 뭐 있냐면은 사람으로 치면 좀 많이 위험한 얘기인데 원하는 애들끼리 교배를 시킬 수 있어요. 사람은 큰일 나지. 니 남자, 니 여자 일로 와. 자, 애 나. 잡혀가. 완두콩은 원하는 대로 교배가 가능해요. 임의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잠시 넣어두고요. 이제 이 유전 원리를 설명할 때 필요한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거울을 봤을 때 많이 놀라겠지만 거울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뭐 내가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눈꺼풀이 있다 없다 얘기하듯이 눈꺼풀이 보면 쌍꺼풀인 사람은 접혀져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쌍꺼풀을 얘기하고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접혀있지 않잖아, 펴져 있잖아. 외꺼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꺼풀 모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액형, 우리가 A형이다, O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그런 얘기해보지. 혈액형. 주말만 수업하니까 갑자기 쌤, 저는 여름 쿨톤이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 피부 색. 쿨톤 이런 거 보여줘요? 피부 색에 따라서 어떤 피부 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키 등등.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라든지 특징들이, 성질들이 있지. 요런 거를 이런 걸 싹 다 우리가 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질. 첫 번째로 뭐고? 지금 교재랑 용어를 제시한 순서가 다를 거야. 근데 그럼 이런 눈꺼풀, 쌍꺼풀이고 유쌍이든지 무쌍이든지
혈액형이 어떻다든지 피부색이 어떻다든지 키가 어떻다든지 부모님 닮아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질이 우리 앞쪽에서 배웠어. 우리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 염색체. 그 안에 DNA 특정 부위 유전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겠지. 맞아요. 또 있어요. 키나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부모님이 키가 작으시다고 하는데 너 태어났어. 근데 키가 작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하면 키가 커질 수 있잖아.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피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 처음에 하얗게 태어났는데 뭐 태닝샵 가가지고 하얗게 검게 태울 수도 있잖아.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이 형질이 결정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달라지는 것만 볼 겁니다. 됐어요? 문제 없지?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걸 우리가 이 유전자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드러나는 거지. 이처럼 만약에 부모님이 쌍꺼풀을 있으시고 쌍꺼풀 있으시니까 우리가 쌍꺼풀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 두 분이 다 O형이시니까 내가 O형일 거고 이처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자손한테 형질을 부모님의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이 현상을 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유전. 그 기름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구나. 넘어갈게. 자, 그렇다면은 눈꺼풀을 좀 다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눈꺼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유쌍 얘기하잖아. 유쌍 쌍꺼풀 있는 거를 쌍꺼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쌍꺼풀이 없는 거 이걸 외꺼풀이라고 이야기해요. 눈꺼풀은 형질이라고 했지. 이 눈꺼풀이라는 형질 안에 쌍꺼풀과 외꺼풀이라는 형질이 존재하지. 이 둘의 관계를 눈꺼풀이라는 형질에 대한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겠지. 맞지? 그 외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겠지. 다시 이 쌍꺼풀을 만드는 뭐 유전자 A라고 할까 편의상 유전자 A에 의해서 쌍꺼풀이 만들어지고 뭐 유전자 B라고 할까 B에 의해서 외꺼풀이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쌍꺼풀, 외꺼풀도 대립형질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둘도 대립되는 관계 아니야? 그래서 대립형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전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유전자? 대립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해.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눈꺼풀이라는 형질이 있고요. 이 눈꺼풀이 어떻게 구성되어 눈꺼풀의 종류에 쌍꺼풀이 있고 외꺼풀이 있을 거야. 이 쌍꺼풀, 외꺼풀 두 관계를 대립형질이라고 하고요. 이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 외꺼풀을 만드는 유전자 이 두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대립유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다시 염색체를 핵을 좀 들여다보자면은 우리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을 거고 이 핵 안에 누가 들어있다? 염색체가 들어있다고 했어. 근데 염색체가 사람의 염색체 몇 개? 46개가 23쌍으로 이루어져 있지. 내가 한 쌍만 그리자면은 한 쌍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염색체 안에 DNA가 있고요. 그 DNA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특정 부위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복습하자면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쌍이니까 쌍을 이루고 있는 염색체니까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즉 같은 위치 유전자에 갑자기 혈액형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는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 또는 외꺼풀에 대한 유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같은 위치에는 같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다면은 근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 근데 이거 지금 전 세계가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유전자를 기호로 나타낼 거야. 기호로. 내가 쌍꺼풀을 아까 내가 유전자 나 A라고 적었는데 내가 이제는 대소문자로 쓸게.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를 대문자 A, 라지 A라고 이야기하고요. 외꺼풀을 만드는 유전자를 소문자 A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를 얘를 기호로 쓰면은 대문자 A가 되겠지. 그냥 얘기하면은 얘랑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A라고 쓸 수 있겠네. 라지 A, 대문자 A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 세포,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는 라지 A, 라지 A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겠지. 기호 연습하는 게요. 근데 얘들아, 여기에 쌍꺼풀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여기 무조건 쌍꺼풀 유전자 와야 돼? 아빠한테는 쌍꺼풀 유전자 받고 엄마한테는 외꺼풀 유전자 받으면 안 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줘. 쌤, 그럼 이 경우에는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둘 다 소문자 A여도 되겠네. 그럼 소문자 A, 소문자 A로 쓸 수 있겠지. 이처럼 요 하나의 어떤 형질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 즉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기호로 표현한 거를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거를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 너는 이해하기 쉽게 나는 지금은 그냥 한글이 좀 편하니까 그냥 쌍꺼풀, 얘는 쌍꺼풀, 외꺼풀, 그다음에 얘는 외꺼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지금 흰색으로 적어놓으면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이거 쓰면 안 돼요. 답 쓸 때. 자, 그럼 얘는 맵이 라지 가지고 있는 애는 쌍꺼풀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바깥으로는 쌍꺼풀이 나오겠지. 왜 쌍꺼풀 만드는 유전자밖에 없잖아. 얘는 보니까 이렇게 유전자 가지고 있어서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얘는 맨 밑에 경우에는 외꺼풀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외꺼풀밖에 안 나오겠지. 내가 지금 왜 표정이 뚱한지 알 것 같은데 반반? 쌍꺼풀에 대해서는요 100% 쌍꺼풀입니다. 왜인지는 이따가 맨날 유전 법칙 얘기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한쪽은 쌍꺼풀 있고 한쪽은 외꺼풀 있는 사람. 자세히 보면 다를걸. 이 쌍꺼풀 관련된 유전자는요 딱 명확하게 쌍꺼풀 몇 커플 이렇게보다 왜 쌍꺼풀 지한 사람이 연한 사람이 있잖아. 유전자 발현형 차이 그거는 넘어가도 돼요. 우리 그냥 편하게 쌍꺼풀이 있다 없다 하지만 이렇게. 자, 이처럼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드러나는 형질, 드러나는 거 있지. 요걸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형. 됐어요? 계속 얘기할게요. 지금 다시 유전자를 들여다보자면은 맨 위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거. 얘는 대문자 AA, 라지 A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는 소문자 A, 소문자 A로만 이루어졌잖아. 같은 종류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하나만 가지고 있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 근데 얘는요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지 섞여 있네. 잡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슬슬 아프지. 자, 유전자를 좀 들여다보자면 지금 이 교재에서는 자가수분, 타가수 좀 길게 얘기해 놨는데 너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가 어떤 생명체가 어떤 개체가 라지 A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나는 얘랑 똑같은 유전자량을 가진 개체랑 교배를 시키고 싶어요. 즉 같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같은 유전자형끼리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시키는 거, 특히 이 교배시키는 걸 식물에서 하면요, 이걸 우리가 자가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가수분. 식물은 자가수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동물의 경우에는 자가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쪽에서 수정 배웠지? 사람을 발생하는. 반대로 다른 유전자형끼리 수분시킨 걸 타가수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자가수분인 요거는 기억해라. 자가수분이란 말 나왔으면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랑 수분을 했구나, 교배시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슬슬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유전 용어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델은 뭐 가지고 유전 원리를 밝혔다? 완두콩 그 이유는 뜻이지. 맨델의 유전 원리. 여기는 유전 원리라고 적겠지. 하나만 그냥 참고로 적어보자.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가 지금의 유전 현상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거를 어기는 게 더 많아. 그래서 그냥 기본 유전 원리라고 해요. 적어놔. 안 적혀있어. 기본 유전 원리. 100%다 이거 맞다 이거 아니라고. 어떤 의미로 얘기할 거냐면은 맨델이 밝힌 유전의 기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낭낭낭 있겠지. 그 지금 우리가 수많은 유전 현상이 일어날 때 요거는 맨델의 유전 원리에서 이 첫 번째 법칙은 위배되는구나, 두 번째 법칙은 위배되는구나, 요렇게 풀이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 틀로 가지고 우리 유전 현상을 해석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일단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맨델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완두콩을 했다고 했잖아. 완두콩의 형질 중에서 모양에 대한 형질이 우리 모양 요거를 우리가 형질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완두콩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냐? 둥근 모양에 둥근 완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진 완두가 있어요.
쭈글쭈글한 거. 요 두 모양 같아요. 그러면은 완두콩의 모양에 대해서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이 둘은 서로 어떤 형질? 형질인데 다른 형질 뭔데? 대립 형질. 멘델이 완두콩을 선택한 까닭이 또 있어요. 완두콩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질이 대립 형질이 뚜렷합니다. 중간 그거 없어. 딱 두 가지지. 그래서 네 번째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 그 말인즉슨 뚜렷하지 않은 형질도 다른 생명체에 있긴 있단 말이야. 특히 자, 우리 사람의 키는 몇 센치일까요? 정상이지 그게? 조금 이거 태어났을 때 1m도 안 되고 저기 그 너무 선수 그 190 넘고 뭐 2m 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지? 정상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완두콩은 모양뿐만 아니라 뒤에서 색깔도 다음 시간에 색깔도 얘기할 거거든. 색깔도 뚜렷합니다. 녹색 완두가 있고요, 노란색 완두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완두콩이 대립 형질로 뚜렷하고요. 자, 이제 돌아와서 멘델이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첫 번째 여기 읽어보시면 순종의 둥근 완두, 순종의 둥근 완두 랑 순종의 주름진 완두가 있었어. 이 둘을 교배시켰더니 100% 어떻게 나왔냐고 볼 건데, 이 하기 전에 그럼 순종의 둥근 완두라는 말은, 순종은 하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둥근 완두를 만드는 유전자만 들어있다는 소리 아니야? 왼쪽의 경우에는. 오른쪽은 주름진 완두를 만드는 유전자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자손한테 둥근 완두를 만드는 유전자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자손한테 주름진 완두를 만드는 유전자를 줄 거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 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태어나? 랜덤 볼게요. 해보니까 100% 둥근 완두가 나오더라. 오잉? 물음표? 그래서 멘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두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거고요. 이 대립 유전자 사이에도 이기는 놈, 지는 놈이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우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등생, 열등생 얘기하듯이 두 대립 유전자 사이에도 우열 관계가 있구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법칙, 우열의 원리입니다. 우리 지금 우열 유전 원리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고. 우열. 대립 유전자 사이에도 우열 관계, 이긴 놈이 있고 진 놈이 있더라. 근데 이렇게 쓰면은 좀 그렇잖아. 어떻게 얘기하면 순종의 두 객체 사이에서 자손한테 드러나는 형질이 우성, 드러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둘 사이에서 둥근 완두가 드러났지? 그럼 둥근 완두가 우성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자손한테 드러난 얘가 우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 둥근 완두가 우성일 거고, 아직 바로 안 닫았다. 그럼 주름진 거는 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근데
둥근 완두, 중진 완두, 둥근 완두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둥근 완두는 우성이 우성인데 우성 형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둥근 모양, 중진 모양 자체는 밖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성 형질, 얘를 열성 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도 우성 형질. 그러면 둥근 완두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 중진 완두를 만드는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읽었지? 너네들이 이 단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와서 그래. 왜 너네 처음에 원서 기호 딱 보자마자 오케이 이런 것도 수회리 외문단사 풀리나 다 외웠어? 아니라는 거야. 반복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갈고 닦으십시오. 됐어요? 참고로 얘기할게요. 지금 요 세대 있지? 요 세대 우리가 첫 번째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약자로 기호로 대문자 P로 씁니다. 여기 안 적혀있는 거죠? 여기는 어버이라고 적혀있네. 밑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부모 세대에서 첫 번째 자손이 나왔지. 이때를 우리가 자손 1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잡종 1세대, 자손 1대. 그 자손 1대인데 자손은 기호로 대문자 F로 쓰고요. 1대잖아. 그래서 오른쪽 아래 첨자로 1 적은 F1. 자동 처리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완두콩 한 개만 나온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냐면 그 나온 여러 완두콩에서 어차피 다 둥근 완두일 거 아니야? 100%니까 이 둥근 완두를 2개 골라서 또 교배시켜요. 오케이? 여기서 나온 둥근 완두랑 교배를 시켰는데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결론 먼저 얘기하고 이해시킬게. 실험 결과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듣더라고. 실험 결과는 뭐냐면은 둥근 완두끼리 했으니까 둥근 완두끼리 교배했으니까 둥근 완두만 나와야 되잖아. 해보니까 둥근 완두랑 중진 완두가 3대 1의 개수를 나와요. 맞아. 봐. 실험 결과면 내가 지금 머리 띵해졌잖아.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등모한데 있잖아요. 쟤는 순종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봐. 그 답이 나올 거야. 자, 이미 답을 찾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으면 말고 해. 자, 잡종이래요. 찾아보거나. 자, 순종이 그래서 우리 지금 둥근 게 우성이고 중진 게 열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 맞아. 근데 보통 우성 우리 지금 유전자 쓸 건데 보통 우성을 대문자로 씁니다. 우성을. 그러면은 얘는 둥근 게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둥글다는 영어로 라운드를 써요. 거기에 R을 따와서 대문자 R로 씁니다. 근데 얘 지금 순종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한 개도 대문자 R이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중진 게 열성이라고 했으니 그냥 얘를 소문자로 써주면 돼요. 스몰 r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스몰 r이 되겠지. 왜? 순종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자손은 여기서 대문자 r 하나 받고 소문자 r 하나가 될 거 아니야. 우리 감수분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림해볼게. 그럼 얘는 대문자 R, 소문자 R. 이거 말고 가능한 조합 있어. 자손 1대 유전자형이
대문자 R, 소문자 R 나올 수 있어? 없다라는 거야. 왜? 아빠한테서는 대문자 R만 받았지. 한쪽에서는 대문자 R만 받을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문자 R만 받을 수가 있잖아. 합쳐봤자 대문자 R, 소문자 R 한 개씩밖에 못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100% 중구만두예요. 순종이야, 잡종이야. 잡종이지. 안 나왔지? 이 둥구만두 중 하나 또 픽해서 교배시켰다 그랬잖아. 그럼 얘 유전자형도 라지 R, 스몰 R이 되겠네. 지문 답 나왔지? 잡종입니다. 만약에 순종이었으면 그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순종의 둥근 완두를 교배했을 수밖에 없는 사실. 내가 전제를 뭘 깔았냐면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완두들끼리만 교배시킨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막 했지.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시켰네. 얘 식물이야. 뭐라고 해야 돼?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시키는 거? 자가. 그렇죠. 저거는 없나 지금? 지웠나? 아니. 장화순 아까 적어줘. 어디요? 어디 갔노? 헐. 어쨌든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를 했네요. 지웠네. 그리고 우리가 자가 수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손 1대로부터 또 자손들이 나올 테니까 자손 몇 대? 자손 2대? F2로 썼습니다. 천둥 소리야? 비와요. 그런 거랬다는 거 밖에 그냥 없는데요. 오토바이 소리가 있죠. 그렇죠. 괜찮아. 우산 가져왔어 나는. 저희 쓰고 갈게요. 뭐 내 거 쓰고 왔나고? 왜? 비오는 비오면요. 헐.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지금 감수 분열을 다시 해볼게요. 감수 분열. 우리 감수 분열은 좀 예를 좀 보자면 얘도 완두콩 안에 핵 들어 있을 거고 상용 염산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의 경우에는 한쪽이 대문자 R이라면은 다른 한쪽은 소문자 R이 되겠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대립 유전자. 그럼 얘가 이제 감수는 간기가 되면 간기를 지나서 복제될 거 아니야. 맞아? 비행기 소리야, 전동 소리야. 이렇게 복제되겠지. 그러면 여기 대문자 R 있어. 야, 풀어줘. 여기 뭐야? 대문자. 왜? 상동의 물질. 이 둘은 염색 공체지. 아. 복제된 거라고 그랬지.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야? 여기서 이겠지. 여기는 소문자리니까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R. 왜? 복제된 거니까. 관계 뒤에 복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자, 이렇게 해서 감수 1분열을 거치면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을 후기 때 뭐가 분리된다고 그랬어?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둘 관계가 상동염색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둘이가 분리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되겠지, 한쪽은. 다른 한쪽은 여기는 소문자. 소문자야. 여기도 비문자. 소문자. 감수 1분열 끝난 거지. 그럼 감수 2분열을 지나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한 가닥씩 남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여기 누구 있을까? R을 맞춰야지. 대문자를 있겠지. 왜? 여기서 분리된 거 아니야? 여기도
대문자가. 여기는 소문자가. 여기는 여기서 분자가 분리됐으니 소문자가 분리됐다. 뭐 말하고 싶냐면요. 얘들아, 처음에 얘는 두 대립 유전자가 같은 세포, 즉 하나의 세포 안에 있었지. 근데 감수 분열, 생식 세포 분열을 하면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됐지. 이게 멘델의 두 번째 법칙, 멘델의 분리 법칙입니다. 이해했죠? 요 분리되는 이때부터입니다. 그렇지. 분리 법칙. 됐어? 분리 법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분리 법칙이 뭐냐면은 원래는 두 대립 유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었지. 쌍을 이루고 있던 두 대립 유전자가 무슨 분열을 하면서 감수 분열을 거치면서 감수 분열을 통해 우리 감수 분열 결과 무슨 세포 만든다 그랬어? 그래서 감수 분열을 이 분열이라고 그러잖아. 생기세포. 감수 분열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기세포로 들어갔지. 감수 분열을 통해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멘델의 유전 원리 두 가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대립 유전자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있다. 두 대립 유전자 같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우성, 안 드러나는 게 열성. 분리의 법칙은 쌍을 이루고 있던 두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생리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두 가지. 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법칙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자손 1대에서의 자가 수분 결과를 볼게요. 그럼 얘들아, 내가 편의상 얘를 그냥 뭘로 할까? 동그라미 1번으로 할까? 동그라미 1번 개체, 얘를 동그라미 2번 개체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개체가 만들 수 동그라미 1번 개체가 지금 생식세포 만들 거 아니야. 그럼 걔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는 대문자를 가지거나 소문자를 가지거나 두 가지인 거지. 맞아요. 동그라미 1번은 대문자 R을 가지거나 소문자 R을 가질 수도 있겠다. 어디에? 생식세포에. 같은 논리로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2번에서도 똑같은 거죠, 아니야? 라지 R, 스몰 R이니까 대문자 R, 소문자 R을 가지고 있겠네. 하나의 생식세포가. 좀 그림이 이상하게, 표가 이상하긴 한데. 됐어요? 그러면은 1번의 생식세포랑 2번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 2대가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자손 2대의 유전자연이 대문자 R, 대문자 R이 되겠지. 그다음에 이 경우에서는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되겠지. 여기서는 대문자 R, 소문자 R이 되겠지. 여기서는 소문자 R, 소문자 R. 요거 집에 가서 해봐라. 하라면 꼭 아니지. 목요일로 확인할 거야. 자, 여기서 그럼 지금 자손의 네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묻는 게 얘들아, 그럼 자손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연은 몇 가지야? 유전자연은 몇 가지야?
둘, 셋, 넷. 근데 두 개 같잖아. 몇 가지? 세 가지지. 왜?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그다음에 소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세 가지. 맞아요? 우리 지금 우연의 원리 배웠다. 얘는 둥근 원두야, 주름진 원두야? 둥근, 둥근. 얘는 둥근. 얘는 둥근. 얘는 그러면 지금 유전자에 세 가지가 그랬고 그럼 표현형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어떻게 두 가지? 둥근 거, 주름진 거. 맞아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럼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몇 대 몇이야? 개수비가 300이지. 별로 친 이유 알겠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요 과정을 집에서 연습장에 해봐. 교재를 보고 써도 되고요. 많은 길을 걸어왔다. 자, 내가 지금 왼벨의 유전 원리 총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대립 유전자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 우열의 원리. 그래서 자손에게서 드러나는 형질이 우성 형질이고, 다시 해볼게. 순종의 부모 사이에서 교배를 했을 때 나오는 자손의 형질이 우성이고요. 맞지?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 형질이더라. 그러면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자, 부모 세대에서는 순종이라고 했으니 부모는 한쪽은 대문자 R, 대문자 R.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소문자 R, 소문자 R 되겠지. 일반적으로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자손은 이 자손의 유전자는 무조건 대문자 R, 소문자를 될 거고, 얘는 잡종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잡종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자가수했더니 자손 2대에서 유전자는 몇 가지? 3가지가 나오는데 표현형 2가지 나오더라. 근데 그 표현형의 비가 둥근 거는 주름진 거 3대1 나왔지. 얘들아, 둥근 거 우성이라고 해서 열성이라고 그랬어? 우성이라고 그랬지. 쌤, 그러면은 이 3대1은요 우성 표현형은 3개 나올 때 열성인 표현형이 몇 개 나온다? 1개 나온다.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이 과정에서 자손이 대가 F2가 1200개체가 나올 때, 이 과정에서 완두콩 1200개가 나왔대. 그 중에서 둥근 거 몇 개인지 어떻게 세워? 그렇지. 4분의 3에다가 몇 개 곱한다? 1200. 계산 빠르게 하면은 3, 3은 9니까 900 나옵니다. 할 수 있겠나? 주름진 완두 개수 구하는 것도 4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잔인하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똑같이 1200개 나왔어. 잡종은 몇 개일까? 잡종 일단 1200 곱해야 되는 건 알겠지? 몇 분의 몇 해될지가 문제지. 잡종이 뭔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순종이야 잡종이야?
순종이야 잡종이야? 신종이요. 작종. 신종. 그럼 잡종은 이 둘이네. 되십니까? 어려운 파트 맞다. 되셨습니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